더불어민주당이 공천헌금 의혹이 불거진 강선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징계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새해 첫 출근길인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제주 산지와 호남 서해안에는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어제 새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새해 맞이 인파가 몰린 스위스 스키 휴양지내 술집에서 큰 불이 나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출입로가 좁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첫 굿모닝 MBN을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첫날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선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직전 김경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논란 사흘 만에 최고 수위의 징계를 한 겁니다. 그만큼 이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한다는 뜻이겠죠. 첫 소식은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오후 8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강 의원이 공천 헌금 의혹을 부인하며 자진 탈당 의사를 밝힌 직후 회의가 소집됐고 논의 끝에 제명이 의결됐습니다. 탈당부터 제명까지 걸린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의혹 제기 사흘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제명은 민주당 내 최고 수위 징계로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 다음 총선 때 민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앞서 강 의원은 SNS를 통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2022년 4월 20일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다음 날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대면 보고한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강 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 위원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민주당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휩싸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불거진 강선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어서 최희지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연 더불어민주당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신속한 징계 심판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어제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비공개 윤리감찰단 진상조사의 후속 절차를 밟기로 한 겁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25일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공천 헌금 묵인과 호텔 숙박권 수수, 병원 진료 특혜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정 대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윤리 감찰 대상이 되면 비켜갈 수 없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한 만큼 엄정한 징계 조치가 뒤따를 전망입니다. 윤리심판원은 모든 의혹을 조사해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는데 다만 민주당은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징계 사유가 발견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당내에서 강선우 의원에 이어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탈당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뿌리 깊은 비리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 의원 제명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징계 결정 요청 소식 국회팀 정혜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지금 민주당이 어제 새해 첫날부터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무래도 이번 사안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뜻인 거죠? 네, 민주당은 어제 저녁 8시에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하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심판을 요청을 의견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원내대표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각 의원 측이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 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런 상황을 다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전 원내대표와 논의했는데 김 전 원내대표가 이런 문제 상황을 묵인했다는 의혹인데요. 이외에도 김 전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각종 비위 및 특혜 의혹이 제기돼 원내대표직을 중도 사퇴한 상황이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새해 벽두부터 긴급하게 움직인 겁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지금 끊어낼 건 끊어내야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뜻입니까? 뭘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 정 대표는 이 공천 비리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해왔습니다. 어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어제 경남 김해 공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 한 발언을 들어보시죠.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이어갈 것은 이어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까지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방선거를 앞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선거를 5개월가량 앞두고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사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강선 의원이 지금 탈당하고 3시간 만에 제명을 했는데 당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된다는 뜻인 거죠? 네, 민주당은 이 강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최고수위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 의원이 이 최고위 3시간 전에 탈당을 선언하고 실제 탈당도 이뤄졌지만 당규 19조 등을 적용해 제명 조치한 겁니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징계를 회피하려고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후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 바가 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혹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를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 윤리심판원도 나오고 좀 복잡합니다. 윤리감찰단은 뭐고 윤리심판원은 뭡니까? 네, 이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 대표가 지난달 25일 조사를 지시했다는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를 법적, 윤리적 관점으로 판단한 뒤에 징계 권한이 있는 윤리심판원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윤리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 자격정지, 그리고 경고 등인데요.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조사 범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라며 윤리심판원에서 추가 조사와 소명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감찰 지시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원내대표도 공천 관련해서 이 금품을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강선 의원과는 좀 별개의 사안인 거죠? 네, 민주당을 탈당한 전 이수진 의원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겁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당대표실로 넘겼죠. 김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때 동작구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강선호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같은 시기입니다. 당시 김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라며 전 의원을 고소했지만 총선 이후 이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예린 기자였습니다. 정권 소식 좀 더 알아봅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출신 이해훈 전 의원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정당 의원이었던 2017년 시절 인턴 직원을 강하게 질책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된 건데 이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소식은 박혜빈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에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당시 언론 업무를 담당했던 인턴을 질책한 건 다름 아닌 자신이 언급된 기사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문제 삼은 기사는 김문수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 간 관계를 언급하며 이 후보자의 이름을 거론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름만 언급된 기사였다는 인턴의 해명에도 이 후보자는 강한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네가 무슨 그게 머리라고 판단을 하니? 그냥 판단하지 마 너는. 똑바로 알아들어! IQ 한 자리냐,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등의 폭언도 등장했습니다. 녹취 당사자는 폭언이 너무 심하고 잦아서 문제였다며 공개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어떤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는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직자로 부적합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갑질은 무관용 원칙이라고 했다며 당장 지명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청문회 전략을 논의 중인 가운데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지난해 대선 전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직접 연락을 받았지만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 총리 제안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전인 작년 2월에 처음 민주당으로부터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고 거절했는데 5월에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직접 전화와 문자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문자도 뭐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 이러면서 문자 남아있고 이래서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습니다. 이어서 유 전 의원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일을 하냐며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낼 자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MBN에 유승민 전 의원에게 국무총리직을 제안한 사실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훈 전 의원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무총리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해수부 장관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진영 인사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에선 보수 영토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새해 첫 메시지로 6월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우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부터 사과하라며 장동혁 대표의 면전에서 날을 세우면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황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새해 첫 메시지는 지방선거 승리였습니다.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의 삶을 생각하면 선거의 승리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총괄할 나경원 의원도 청년 표심을 잡아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을 많이 길러내는 것으로부터 변화의 시작으로 지방선거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행사에 참석한 지방선거 주요 주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작심하고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앞에서 계엄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당 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 알려지자 서울시장 후보군 중 한 명인 나 의원은 장수는 피가 마르는데 후방에서 관전하듯 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면서 오 시장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반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이 달라졌다며 보수가 괴멸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도 끝까지 침묵한다면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신년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흰색 장갑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순국 선열과 호국 영역에 대하여 경례. 현충탑에 헌화하고 분향한 뒤 묵념으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 대한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은 지난해 6월 4일 취임 당일 이 대통령이 현충원 방명록에 쓴 문구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식당으로 이동해 직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습니다. 아침부터 미안합니다. 네. 밥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집에서 드셔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현충원을 함께 찾았던 청와대 참모진 국무위원 20여 명과 떡국으로 아침도 먹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상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는데 역시 핵심은 대도약이었습니다. 붉은 말의 해,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5가지 성장 목표로 수도권에서 지방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모두 중심으로, 불안한 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의 대전환 등을 제시했습니다. 새해 목표를 대도약으로 삼은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올해 정치권에서 가장 큰 관심은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그중에서도 관전 포인트는 역시 서울시장 선거일 수밖에 없는데요. 5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오세훈 시장에 맞서 민주당에선 명심을 등에 업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노하린 기자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인 서울시장 선거.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서울시장은 지방선거의 꽃이라 할 만큼 상징성이 큽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열린 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018년 6월 선거에서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했습니다. 정권 초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하는 가운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관록의 현역과 새 얼굴 도전자 간 경쟁입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프리미엄으로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이 유력한 후보로 꼽힙니다. 단순한 도로 개선이 아닌 다시 강북 전성세를 앞당기는 결정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이외에도 세 번째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5선 나경원 의원과 서울을 지역구로 둔 고동진, 배현진, 조은희, 조정훈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립니다. 민주당은 서울의 지역구를 둔 중진을 중심으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4선 박홍근 의원과 3선 박주민 의원, 재선 김영배 의원은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선 서영교 의원과 3선 전현희 의원도 후보군입니다. 특히 원외 인사로는 현 성동구청장인 정원호 구청장이 이 대통령의 칭찬에 힘입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홍익표 전 원내대표 등의 출마도 예상됩니다. 이제 저는 행정가 스타일이어가지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하는 거니까요. 전 과정이 채비죠. 예. 민주당은 이른바 명심이, 국민의힘은 오 시장이 연루된 명태균 리스크가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인사회를 주재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각계 대표들을 초청해 올해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외연 확장 등 당 운영 방안과 지방선거 전략에 관한 조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다만 이 대통령 주재 신년 인사회는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새해 첫 증시가 오늘 개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2026년 증시 개장식을 진행합니다. 정규시장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깁니다. 지난 2023년 서울 강남에서 지인 2명에게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 씨는
동남아로 도피했다가 지난달 체포됐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새해 첫 출근 날인 오늘 한파가 몰아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옷 단단히 껴입으셔야겠습니다. 날씨 소식 정설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해 첫날 전망대를 찾은 시민들. 두꺼운 옷으로 온몸을 감쌌지만 칼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자동차에서 코트를 입고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패딩을 입고 나왔는데도 살갗이 좀 따갑거나 하네요. 어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르며 새해 첫날부터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수은주는 더 내려가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2도까지 떨어졌고 춘천 영하 15도, 대전 영하 12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0도 안팎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또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에 머물며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10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서해안의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최대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토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올해 병오년은 말띠의 해, 말 5가 불을 뜻하는 병과 만난 붉은 말의 해죠. 열정과 활력의 상징인 말이 우리 문화 속에서 품어온 다양한 의미를 심가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꽁꽁 얼어붙은 IMF 시절에도 뜨거운 청춘의 에너지를 전했던 록밴드 크라잉넛의 명곡.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 속에서 말은 좌절을 이겨내는 희망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은 전 문화권을 통틀어서도 거침없는 기세의 동물로 꼽힙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고전 삼국지엔 사람 중엔 여포, 말 중엔 적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토는 관우가 탔다는 전설의 붉은 말인데 하루에 천리를 달리는 기상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19세기엔 상여를 장식하는 데 널리 쓰이며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암행어사의 신분증이었던 마패, 88올림픽 포스터 속의 말부터 한국전쟁의 전설적인 군마 레클리스까지 우리 역사와 일상 속에서 국민과 함께 달리며 새로운 길을 열어왔습니다. 야생 동물이었는데 가축화가 되고 우리의 반려자가 되고 우리의 교통, 운송 수단이면서도 친구였던 존재였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붉은 말의 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힘차게 다시 뛸 용기입니다. 올해도 창업하면서 이런저런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좀 말처럼 조금 더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좀 더 속도감 있는 한 해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격변과 혼란 속에 2026년에도 대한민국은 다시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파죽지세로 4천을 돌파한 코스피가 올해는 전무후무한 5천 달성에 도전합니다. 과연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시점은 언제일지 MBN이 올해 주식시장을 집중 전망합니다. 코스피 5천 시대를 연다 첫 번째 순서 구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코스피는 보시는 것처럼 사상 처음 4천을 돌파해 최고점까지 찍고 마감했습니다. 다만 12월만 놓고 보면 정체를 보이면서 박스권에 갇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로 5천 시대를 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요 증권사들이 내놓은 예측치입니다. 절반가량이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상단으로 5천 이상 갈 것으로 점쳤는데
세 곳은 5,500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봤습니다. 하단도 3,500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우리 상장사의 기업들, 즉 주요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지수를 살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없던 수급의 주체가 우리의 상승 동인이 될 수 있다.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면 시점은 상반기가 될 것으로 입을 모읍니다. 상반기에 비교적 우호적인 환경이 증시에 지속될 것이라는 건데 다만 하반기는 국내외 선거 등 불확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코스피 상승을 이끌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 확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공지능 AI가 더욱 확장해 자동차와 전력 인프라, 제약, 바이오 산업 종목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점쳐집니다. 주마 가편, 기세 좋게 달리는 코스피란 말에 회복세를 보이는 경기가 채찍 역할을 해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경호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가 나왔습니다. 8.7%,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먹히지 않은 건데 문제는 올해도 오를 거란 우려입니다. 보도에 배준우 기자입니다. 취임 한 달 만에 집값을 잡겠다며 전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재명 정부.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이어 97 대책으로 5년간 135만 가구 착공 계획을 약속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주택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고 두 번의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3중 규제로 묶었지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이어지는 등 시장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혼란은 통계에도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1년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71%를 기록해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은 송파가 20%, 성동이 19% 등 강남권과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고 경기 과천과 분당도 20%대로 크게 올랐습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히는 서울 아파트 선호 현상과 공급 부족, 유동성 증가가 올해도 이어져 더 오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입주 물량 부족, 유동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승 흐름은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지난해에 비해서도 40% 넘게 감소해 공급 절벽에 직면한 상황.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매물 감소와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도 이어져 주거 불안 우려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올해는 동계올림픽부터 WBC 그리고 월드컵의 아시안게임까지 스포츠 빅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 태극전사들도 새해 첫날부터 당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추위쯤은 거뜬히 이겨내는 훈련 현장 이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새해 첫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나는 자랑스러운 국가대표라는 문구가 새겨진 진천 선수촌 운동장에서 선수들의 힘찬 질주가 이어집니다. 영하의 매서운 추위에도 파리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김민종의 얼굴은 금세 땀범벅이 됐습니다. 제1교포이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2002년생 말띠 허미미는 자신의 해에 열리는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시원한 금빛 맺히기를 예고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손자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거 생기면 좋겠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코앞에 둔 쇼트트랙 대표팀의 훈련 열기는 바깥 추위를 잊게 할 만큼 뜨겁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두 번의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거머쥔 현재 진행형 전설 최민정을 필두로 올림픽마다 빠지지 않고 금메달을 책임졌던 효자 종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원 말하면 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저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들 다 부상 없이 올림픽에서 최고의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올림픽에서 좀 좋은 모습만 보여줄 일만 남은 것 같아요. I can show you for gold medal.
동계올림픽 아시안게임에 북중미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까지 대형 국제대회가 줄을 잇는 2026년. 마침내 떠오른 스포츠의 해 병오년의 태양 아래 태극전사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쿠팡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쿠팡은 청문회 기간 내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왔죠. 국회가 김범석 의장 등 쿠팡 관계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직후 쿠팡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청문회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상은 모두 7명. 혐의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청문회에 불출석했거나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본격화되는데 청문회에 불참했던 국민의힘도 앞서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압박 수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범정부 TF도 청문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조사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노동자 산재 은폐 의혹에 이은 근로환경 문제, 여기에 김범석 의장을 둘러싼 쿠팡 경영 전반까지 사실상 쿠팡의 모든 부문이 조사 대상입니다. 모두 조사해서 낱낱이 조사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후속 조치를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금감원장도 앞으로 대형 유통 플랫폼을 금융기관에 준해 감독하겠다며 사실상 쿠팡을 겨냥한 상황. 쿠팡의 무책임한 대응 논란 속에 정부의 대응 기조가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가 북한 새해맞이 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엄마 리설주 여사를 양옆에 두고 테이블 가운데 앉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김 위원장이 앉아야 할 자리인데요. 아빠와 똑같은 디자인의 가죽 코트를 입은 주애, 자리에서 일어나 아빠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합니다. 같은 날 행사장에선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자녀로 추정되는 남녀 아동도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던 아이들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누리꾼들은 누가 봐도 후계자 연출 같다, 몇 년 사이 엄청 컸다, 결국 4대 세습을 하는 건가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주애, 올해 13살이죠. 화면 정중앙에 서기 시작한 주애가 정말로 권력의 세대 교체를 암시하는 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2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임성근 셰프가 노쇼 피해를 입은 식당을 도운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입니다. 경북 구미에 위치한 이 식당의 업주, 최근 10인분의 고기를 예약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는데요. 미리 예약을 받은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쇼 사기였던 건데요. 그런데 이때 가게를 찾아온 한 손님이 식당의 사연을 듣고 미리 구워둔 고기를 주문했습니다. 바로 임성근 셰프였는데요. 식사를 마친 후엔 자신의 비법 소스 레시피까지 알려줬습니다. 현재 임성근 셰프는 흑백요리사 2에서 활약하며 거짓말을 조금 하면 5만 가지 소스를 알고 있다라며 100인분의 소스를 쉽게 제작해 화제를 모으고 있죠. 누리꾼들은 명인의 여유와 품격인가 파도 미담만 나오네 비법 한 개 알려주셔도 아직 49,999개가 남아서 괜찮아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훈훈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에 플렉스를 했다는 한 부부의 인증글이 뒤늦게 화제입니다. 인기 신발 브랜드 쇼핑백이 20개도 넘게 놓여 있는데요. 지역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한 부부가 백화점을 찾아 준비한 겁니다. 해당 부부는 백화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신발들을 추천받았다며 금액적으로 다소 무리가 가긴 했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쌈짓돈까지 박박 긁어모았다라고 밝혔는데요. 예체능 입시학원을 운영 중이라는 이 부부의 기부 플렉스. 1년 동안 기부할 돈을 저축해 2022년부터 벌써 4년째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크리스마스마다 패딩이나 케이크, 빵을 기부하고 인증글을 올려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누리꾼들은 아이들일수록 유행에 민감할 텐데 섬세하다.
돈 자랑하는 플렉스보다 훨씬 멋지다. 새해엔 나도 선한 영향력 도전해봐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새해 첫날 스위스의 한 스키장 리조트 술집에서 큰 불이 나서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이 불이 갑자기 번진 데다 출입로까지 좁아서 피해를 키운 건데요. 현지 경찰은 샴페인병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전야제가 한창인 스위스의 한 스키 리조트. 쭉과 함성이 뒤섞여 들뜬 분위기도 잠시, 현장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새해 첫날인 현지 시각 1일 새벽, 리조트의 한 술집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다급히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사고 당시 술집에는 수백 명의 관광객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재까지 최소 4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화상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프랑스 유소년 축구 선수와 주변 국가인 이탈리아인 3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현지 언론은 샴페인병에 달린 폭죽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종업원이 폭죽이 달린 샴페인병을 천장에 가깝게 든 탓에 불길이 순식간에 술집 전체로 번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술집 입장객은 많은데 출입로가 좁았던 점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은 배제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판단하는 데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 파르물랭 스위스 대통령은 새해 연설을 취소하고 현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신속한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Pour que tout se passe le plus rapidement et le plus efficacement possible. Mais aujourd'hui, nous sommes rédemptifs. Et puis, il y a tout le processus, et je crois qu'il ne faut pas le sous-estimer, d'identification. 사고가 발생한 스위스 크랑몽타나는 알프스 유명 산봉우리 마테오른에서 약 40km 떨어진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인도계 미국인인 조란 맘다니가 새해 첫날 미국 뉴욕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최근 미국 정재계엔 맘다니 시장뿐 아니라 곳곳에 인도계가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있겠죠. 이상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욕시장 당선 직후 이민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조란 맘다니.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 city built by immigrants, powered by immigrants. 최근 미국 정계에는 조란 맘다니와 같은 인도계 미국인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데 하원 의원 6명, 주 의원 40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비롯해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부인 우샤 벤스, 그리고 지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트럼프 대통령과 경쟁했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인도계입니다. I am the proud daughter of Indian immigrants, and I am blessed that they are here today. 미국 기업, 특히 정보기술 업계에서도 인도계가 적지 않습니다. 미국 500대 기업의 25곳이 인도계 CEO일 정도입니다. 인도계 약진은 이들이 영어에 익숙하면서도 교육 수준과 소득이 높은 데서 비롯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 내 순혈 인도계 인구는 430만여 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54% 늘어 아시아계 중 최다 인구 집단으로 올랐습니다. 인도계 미국인의 가구 소득도 미국 전체 중간 소득의 2배나 되고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76%에 이릅니다. 본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인도계의 미국 돌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까지 즐거운 전시가 있다면 어떨까요? 사람은 눈으로 즐기고 동물은 입으로 즐겼다는데요. 어떤 전시였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알록달록한 사탕이 지붕 위에 가득 붙어 있습니다. 지붕 위 눈처럼 하얀 생크림도 눈에 띄네요. 실제 집은 아니고 쿠키로 만든 진저브레드 하우스인데요.
미국 텍사스의 한 박물관에서 지난 크리스마스에 500여 채를 전시했다고요. 그런데 행사가 끝난 뒤에 이 쿠키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요? 정답은 귀여운 돼지들. 휴스턴 미니 돼지 보호소에서 온 친구들이 실컷 먹어 치운다는데요. 이날만을 기다렸다는 듯 정말 신난 표정이네요. 이번엔 수영복 차림의 사람들이 수영장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수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속을 들락날락하기만 했다는데요.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수경을 쓴 두 남성이 악수를 나누고 곧장 수영장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숨을 참고 뭘 하나 봤더니 체스를 두고 있네요. 네덜란드에서 세계 체스 다이빙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기는 특별히 제작된 무거운 자석보드 위에서 진행되는데 모든 참가자는 단 한 번의 호흡만 들이쉰 채 체스말을 옮기고 옮긴 뒤엔 반드시 숨을 내쉬어야 한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엔 10대 선수가 3명이나 참가했다는데요. 세상엔 참 독특한 대회도 훌륭한 인재도 많은 것 같죠. 화산이 분화할 땐 근처에 가지 않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상식을 무시한 용감무쌍한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뻘건 용암이 맹렬히 솟아오릅니다. 얼핏 봐도 위험천만해 보이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CCTV를 향해 손을 흔들어 보입니다. 잠시 후 반대편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남성. 함께 하와이 킬라우에아 활화산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입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화산이 간헐적으로 분화하고 있다는데요. 당시 용암 분수의 높이가 약 30m에 달할 정도로 위험했다고요. 호기심이 자칫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한지와 도자기라는 재료를 통해 고요한 평온을 찾는 2인 전시가 열립니다. 또 한국 창작 뮤지컬의 자부심 펠레터가 2015년 초연 이후 5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문화 소식 이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방울의 곡선에는 순간적 변화와 축적된 시간, 그리고 자연의 물성이 한 형태 안에서 공존합니다. 표면에 반복적으로 새겨진 점을 통해 물결과 침식, 풍화 등 자연에서 발견되는 시간의 패턴을 조형적으로 기록합니다. 조은재 작가는 점토가 지닌 유연성과 응축된 성질을 통해 경험적 시간을 시각적 언어로 전환합니다. 전통 재료인 한지와 안료를 재해서 독창적인 질감의 절제된 화면 구조 속에서 강렬한 울림을 남기는 성현아는 한 번에 그려내는 선을 통해 필획의 감각을 회화적 언어로 확장합니다. 한지와 도자기라는 재료를 통해 흐름과 고요가 맞닿은 경계, 두 작가의 다른 조형 언어를 통해 평온이 드러나는 순간을 탐구합니다. 새벽 산책길에 발견한 이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자연이 보여주는 순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도자 작업은 영원히 멈춰져 있는 어떤 물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뮤지컬 펠레터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 이상, 이호섭, 김유정 등이 활동했던 구인회를 모티브로 문학을 향한 열정과 순수한 사랑을 품은 문인들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술을 이어가고자 했던 문인들의 절박함과 그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용서가 작품을 관통합니다. 각자의 욕망을 위해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킨 파멸의 댄스와 자기 파괴적이기에 아슬아슬하면서도 결국 서로 위하는 캐릭터와 스토리가 안무와 동선, 조명 등으로 빈틈없이 채워집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이 지난 60년간 이끌어온 버크셔 해서웨이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버핏은 기업의 내재 가치에 주목해 장기 보유하는 가치 투자로 명성을 쌓았으며 그동안 버크셔 해서웨이의 누적 수익률은 610만 %로 추산됩니다. 새해 첫 출근길은 오늘 아침도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영하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영하 11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6.5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대관령은 영하 19.8도까지 곤두박질해 있습니다. 강추위 속에 호남 서부와 제주,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대설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 최고 15cm 이상, 호남 서부에도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반면 오늘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은 춘천이 영하 14.1도, 대전은 영하 10.8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3도, 광주와 대구는 1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